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면 fx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있대요. 그럼 얘는 일단 감수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감수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점근선을 체크를 하자면 점근선이 이제 요놈이 0이 되는 7-k라니까 점근선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8인 원이니까 선생님이 일단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다가 이 감소함수 형태를 지금 그릴 건데 그놈들의 교점의 x좌표를 AB라고 할 때 AB가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란 얘기지. 두 개 곱해서 음수란 얘기네. 맞습니까? 그리고 FA하고 FB를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야. 마찬가지. 맞나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충 좀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내가 그래프의 형태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여기 있는 이 점을 A라고 잡고 여기 있는 이렇게 쓰자. 여기 있는 이 교점 자체를 A, FA 여기 있는 이 교점 자체를 B, FB라고 해버리면 지금 AB를 곱해도 음수가 맞고 FA하고 FB를 곱해도 음수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이러한 그래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래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실은 수상 때도 배웠거든. 늘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 수원을 하지만 계속 수상 얘기도 해주죠. 그쵸? 늘 수상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왜냐면 너네가 수상을 조금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수원이 어디가 조금 달라지는지를 체크하면 기억이 조금 더 잘 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상에서도 그래프를 한정시키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테마는 근해분리라고 해서 이쪽 테마인데 혹시 근해분리 이쪽 테마 기억나나요? 대충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줄 아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뭐 ax 마이너스 3은요 이라는 더하기 3이라고 합시다. 자, 요놈의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이 1보다 크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이런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죠? 축이 1보다 크고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고 그리고 그 근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해분리라고 하면은 두근이 1보다 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판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막 들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들어봤나요? 한판축을 조사한다. 그래서 두근이 1보다 크기 위해선 이 왼쪽에 있는 얘가 일단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되고요.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 두근의 형태를 이렇게 잡았을 때 1이라는 놈이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내가 지금 설정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자, 1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1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단 얘기지?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내가 저쪽에다가 설정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를 선생님이 fx라고 잡아버리면 따라오세요. f1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잡으면 1을 일단 여기다 위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써버리면 1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사실 모른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때도 1이 양수고 이때도 1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나는 1을 축을 기점으로 왼쪽에다가 한정시키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축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조건을 달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 이놈의 대칭축을 찾아주시면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얘보다 1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을 여기다가 위치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두 개의 조건만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두근이 1보다 크다는 게 또 말이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주어진 이 이차함수가 사실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이렇게 1이라는 게 이렇게 왼쪽에 위치한다면 사실은 두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마지막 판별식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고 일단 그냥 두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그래프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프를 중근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두근이 1보다 크기 위해선 이런 식의 그래프를 설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맨날 이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힘드니 그냥
한판축을 조사하자. 이렇게 내시 때는 이제 외워서 푼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이 함이 의미하는 건 함수값, 판은 판별식, 축은 대칭축 이 세 가지를 조사해 버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설정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프를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끔 한정시키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한정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냐면 보세요. 함수값으로 한정시킬 수 있고요. 축하고 판별식으로 한정시킬 수 있거든. 근데 로그 함수에서 축이라는 건 사실 없죠. 판별식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판별식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판별식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에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값을 가지고 저 그래프를 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함수값을 가지고 저 그래프를 내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수값을 내가 천천히 한번 볼 건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봐봐.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FA가 무조건 양수여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래프가 일단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FA하고 FB를 곱해버리면은 양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의 그래프를 설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함수값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보세요. 마이너스 8을 기점으로 이 보라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는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8을 이 보라색에 대입한 게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교점이 이쪽에서 나오게끔 그래프를 일단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요 fx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은 f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한 것이 양수면 일단 이런 식의 그래프는 어느 정도 한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 왜냐면 FA하고 FB가 마찬가지로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FB라는 교점은 여기 아래에 존재해야 되잖아. 맞니?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뭐야? 8을 대입한 함수값을 우리가 얘기해 봤을 때 8을 대입했을 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함수값으로 즉 F에다가 8을 대입한 것은 음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조건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야. 왜냐면 F-8은 양수고 F8은 음수인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 양수 찍히고 여기 음수 찍히면 그러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미안 얘들아. 자 여기에 양수가 찍히고 여기에 음수가 찍혀버리는 감소함수의 로그함수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당연히 A, B의 곱도 음수가 나오는 것도 맞을 것 같고 F하고 FB의 곱도 음수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만을 우리가 설정시켜 버리면 이제 주어진 가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공부할 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내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싶어.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래프를 설정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따라와요. 이해됩니까? 그래프의 설정 방법, 함수값 비교. 그래프의 설정 방법,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이제 요거를 정리만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생략할게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249번 가봅시다. 249번.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요.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여기 양수고, 여기 음수가 찍히는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쵸? 다시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 나오는 그래프 생각했을 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즉, 이 두 가지 조건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보라색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조건 하나를 조금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냐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 그래프보다 이 연두색 그래프를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0, 이놈에 대하여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주면 되겠다. 이해될까요? 다시 세 번째 조건은 저기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보다는 크다라는 이 조건을 달아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프가 연속시키고 자, 그리고 봐봐. 여기에 양수가 대충 찍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음수가 찍혔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이 그래프를 사실 좀 이상합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사실 감소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0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0에 대한 이 함수값 자체가 8보다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8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조건까지 추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 2번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1번, 2번, 3번의 조건을 달아줘야지만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1번, 2번만으로는 왜 안 되는지를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답에 대한 풀이는 1번, 2번, 3번 정을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9번 가봅시다. 24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봐봐. A, B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니까 요놈의 Y좌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핵심은 좌표 설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여야 돼. 이거 A라고 생각하면 그냥 AX 더하기 B인 직선입니다.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선생님이 기울기가 음수고 0,7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그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라는 점을 천천히 찾아보면은 요놈의 Y좌표가 1이야. 그럼 이 X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1,1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Y좌표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어야 돼. 맞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시면 1 더하기 로그 2의 n의 x 이거 우변으로 넘기고요. 1 넘겨버리니까 얘가 6이 된다는 얘기고요. x를 구해보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x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자,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를 빼버림으로써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에서 1을 빼버린 얘가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렸을까? 윤호 왜 틀렸을까? 이제 왜 틀렸죠? 절대. 오케이, 절대값.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거리라고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 얘들아. 고3 때까지 가서도 계속 똑같이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 거리 나오면 절대값 이거 훈련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절대값이 붙는지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직선은 n의 값에 따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 b라는 애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a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 뺐을 때 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따라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절대값을 무조건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나오면 절대값 생각하셔서 여기 fn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fn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기억 풀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니까 2를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분의 6, 즉 절대값 3-1 이렇게 따라와서 이 fn이 2라는 게 맞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f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문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이 얘도 그렇게 접근해.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찾아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자, 마이너스 1 넘겨요. 2 됩니다. 2 나눠요. 그러면 3 되고 여기 1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1 더하기 로그 2의 n을 곱할 건데 여기는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1 더하기 로그 2의 n은 무조건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양쪽에 1 더하기 로그 2의 n을 곱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즉 로그 2의 n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핵심은 일단 밑을 통일시키는 거니까 로그 2의 4로 바꿔주시면 n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일단 요 조건이 요 왼쪽에 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미통일. 자, 그 다음 똑같이 합니다. 자,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여기는 0 돼버리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양쪽에 1 더하기 로그 2의 n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 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n을 4보다 작거나 같은 1, 2, 3, 4 4개가 맞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갑니다. fn이라는 게 지금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 줍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여기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마이너스 1 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지금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버려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커다란 절대값을 먼저 벗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갑니다. 절대값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마이너스 1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절대값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넘겨버리니까 여기가 3분의 5가 되어버리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넘겨버리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똑같이 푸는 거야.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똑같이 푸세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이 원래 자리가 얘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또 이걸 곱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계산 풀이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와서 253번 가볼까요? 253번. 자, 오늘 이거 풀고 여러분들 지수로그 함수 지금 다들 조금씩 밀려있는데 스스로 조금 해결할 시간 줄게요, 따로.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 질문 따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번 해보세요.
기억 이유는 찾았죠, 그렇죠? 기억 이유는 찾았는데 이제 DBC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 뭐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상황이고요. 보니까 기울기하고 길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울기하고 길이. 그래서 좌표 설정은 천천히 해보면 되는데, 자 요놈의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밑변대 높이의 b가 3대 1이란 얘기예요. 3대 1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놈의 길이를 피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9a제곱 더하기 a제곱이 1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10a제곱은 10이다 라고 해서 a제곱은 1. 근데 a는 길이, 즉 양수여야 되니까 뻘말 중에 1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해서 b라는 좌표가 x2, y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x1에서부터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서 여기를 x1 더하기 3이라고 잡아도 될 것 같고요. y2라는 놈은 y1 좌표에서 1만큼 위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1 더하기 1이 일단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b의 좌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c의 좌표도 똑같이 가. 자 c의 좌표는 여기가 지금 수직이란 얘기는 요놈의 기울기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대 여기가 뭐 1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이놈의 좌표를, b의 좌표를 1만큼 3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c의 좌표도 천천히 구해보시면 c의 좌표 갑니다. 자, 이놈을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1 더하기 4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y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3, y3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각각의 평행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동만 잘 시켜놓으면, 자 보세요. x2 마이너스 x1이 3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x2는 x1 더하기 3이다라는 식을 여기 지금 똑같으니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은 3이다 라고 해서 일단 기억은 맞다 체크가 끝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일단 미음 보시면 마찬가지로 갑니다. 자 이제 x1 더하기 4가 x3래. 그러면 x3 마이너스 x1이라는 거는 4다 라고 해서 여기를 일단 4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y1 마이너스 2가 y3래 이렇게. 그러면 y1 마이너스 y3는 2다라고 해서 얘를 2 처리해주면은 4는 2 곱하기 4가 맞으니까 니은도 맞다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구하기 위해선 내가 a제곱의 형태를 끄집어내던지 a하고 b라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값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지수로가면서 어떻게 풀어왔냐면 좌표 설정한 후에 걔가 어떠한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를 맨날 대입해가지고 풀어왔단 말이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그 포맷을 잊으면 안 돼.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x2, y2도 x1, y1으로 표현이 되고 x3, y3도 x1, y1으로 표현이 되니까 각각을 세 개의 문자 x1, x2, x3라고 하지 말고 전부 다 x1, y1으로만 한번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갑니다. 위에 있다, 위에 점이다. 대입해가지고 각각의 식을 끄집어낼 거를 다 끄집어내고 이후에 연립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이 지금 보니까 로그 함수 위에 있다 이거부터 쓸까요? A라는 점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 그러면 y1은 로그 4의 ax1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데 이 x1, y1이라는 점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은 y1은 b 곱하기 3분의 1의 x1이라는 식 또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오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b라는 점이 지금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고 갖다 쓰면 되겠지.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인지 모르니까 대입을 못한단 말이야. 다시 b라는 점이 로그 함수 위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 b라는 점에 대해서 얘가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를 세 번째 식으로 써버리겠다는 얘기야.
되나요? 그럼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대입해. y 대신에 y1 더하기 1 대입하시고 a 대신에 x1 더하기 x 대신에 x1 더하기 3을 대입해서 세 번째 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럼 네 번째 식은 이제 이 c라는 점이 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식은 c라는 점 어디? 요거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대입해. 그러면 y1-2라는 애가요 b 곱하기 3분의 1에 x1 더하기 4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식을 4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법칙.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다면 연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다면 연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문자 몇 개처럼 보여? x1, y1, a, b 맞나요? 문자 4개지. 식 몇 개? 1번, 2번, 3번, 4번 4개. 저기서 연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가 편해요? 로그가 편해요? 막 연립을 할 때 지수가 편하니? 로그가 편하니? 둘 다 불편해? 그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지수가 중학교 때 먼저 배우니까 지수가 편하거든? 그래서 연립할 때 웬만하면 로그식을 그냥 다 지수식으로 바꿔버려. 어차피 로그가 지수고 지수가 로그란 말이야.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꿔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얘를 지수식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ax1이라는 애가 4의 y1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로그식도 지수식으로 그냥 바꿔버려. 자, 바꿔버리면 a의 x1 더하기 3이라는 애가 4의 y1 더하기 1이다라고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식 4개를 짜르륵 놓고 봤을 때 얘네를 이제 어떻게 연립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치워. 눈 부릅 뜨고 보세요. 어떻게 연립할까? 어떻게 연립하고 싶은 느낌 와요? 선생님은 1번하고 이 3번을 나누고 싶어요. 1번하고 3번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A 소가 되지. 그리고 여기 지수의 나누기는 빼기로 들어간단 말이야. y1도 수가 되는 거야. 따라옵니까? 이해되세요? 자, 3번식을 1번으로 나누자. 3번식을 1번식으로 나눌게.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1번식으로 나눠버리면 ax1이 분모로 들어가고 여기는 a의 x1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4의 y1 4의 y1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좌변에 대해서 a가 지워지죠.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얘는 4의 y1 더하기 1 마이너스 y1 이렇게 바뀌는 거지. 즉 4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결론은 x1분의 x1 더하기 3이라는 애가 4라는 애가 튀어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x1 더하기 3이라는 애가 4x1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x1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2번하고 3번식을 열심히 째려봤더니 마찬가지로 또 나누면 x1 소거되고 b 소거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에 뭐가 분모로 가는 게 편한 거지? 2가 분모로 가는 게 편하네. 2분의 4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자, 이제 좀 정리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자, 2번이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y1분의 y1 마이너스 b 얘가 분모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분모로 가지. 그럼 b 지워지고 여기서 이거를 빼내가 남겠죠. 3분의 1의 4제곱이 이렇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x1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y1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1하고 y1을 대입해버리면 b의 값이 나올 거고 x1하고 y1을 대입해버리면 a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풀이가 달라지지가 않아. 다시 기울기하고 길이를 활용해서 좌표 설정을 하고요. 위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연립이 조금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연립할 때의 팁은 로그를 지수로 바꾸고 여기서 고민해 주셔야 돼. 근데 고민을 할지 말지 또 결정하는 요소는 문자가 4개니까 식이 4개면 풀릴 것 같은데 식이 4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거 일단 지금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255번 가볼까요? 255번.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정답률이 굉장히 낮죠. 자, 봅시다. 자, 일단 정의역하고 공역이 실수전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어진 이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 어떤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말이 통하나요? 강연 어떤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죠? 네, 공역하고 치역이 같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오케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좋습니다. 1대1 함수이거나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조금 전에 강연이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말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신 가면서 대부분 그게 맞지만 연속함수만이라면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함수? 여기를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면은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1대1 대응도 맞아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
1대1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단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에 따른 이상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게 조금 말이 다르다는 걸 느낄 텐데 그거는 뭐 보일 때 내신대기 할 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 놈의 함수를 보면은 얘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감소 함수를 K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이렇게 일단 흐르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쭈르륵 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얘는 로그 2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달라는 얘기? x축 대칭 시켜버린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일 텐데 얘를 x축 대칭 시키니까 요놈의 함수는 사실 이렇게 나온 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달래? K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함수는 K보다 크거나 같은데 K를 기점으로 이렇게 생긴 감소 함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따라오세요. 근데 이 흰색하고 이 연두색을 했을 때 1대1 대응이 나와야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 실수 전체래. 그러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이 점 자체가 여기에 딱 맞닿게 따라와서 이렇게 따라와야지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면서 1대1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여기에다가 K를 대입한 값과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값이 똑같겠구나 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K를 저 위에 있는 함수에다 대입한 것과 K를 아래에다가 대입한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식 정리 좀 더 해볼까? 지워지며 다음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요. 마이너스 로그 2의 K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일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절대 연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맞니? 절대 이거 못해 못 푼다 얘들아. 지수는 지수끼리만 연립이 되고 로그는 로그끼리만 연립이 되는 거야. 이 두 개 합쳤으면 연립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의 형태를 한번 보면은 봐봐. 요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지금 a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b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 f-2가 무엇인지 g가 무엇인지를 찾기만 한다면 이제 b의 개수가 나올 것 같고 따라오니?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f-1이 뭔지 알고 g-1이 뭔지 안다면 이제 b의 개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f-를 찾으려고 다시 여기 왔더니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야 될지 여기다 대입할지 알아보려. 모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k보다 작다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k보다 크다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 1이라는 애가 k보다 큰지 작은지만을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k의 범위를 지금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완벽한 k 값은 구하지 못하지만 k의 범위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 k의 범위를. 자, 일단 k 범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왼쪽은 지수입니다. 그럼 지수는 항상 양수죠. 양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는 얘도 무조건 그러면 양수여야 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로그 2에 k 플러스 2라는 애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음수란 얘기고요. 이 0이라는 걸 밑을 통일시켜서 로그 2의 1로 바꿔버리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그냥 부동호는 바뀌지 않고 k 더하기가 1보다 작으면 되고 k는 1보다 작은 이러니까 된다는 거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러니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거죠. 왜냐면 그리고 k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 있는 이 k 더하기 2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k 더하기 2는 항상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진수 조건. 즉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라 대충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점 얼마를 말하는 얘기. k는 마이너스 1점 얼마를 말하는 얘기. 그럼 여기는 1점 얼마가 될 거고 여기는 1점 얼마가 되겠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f-2라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려면 따라옵니까? 그래서 f-2를 구해주시면 f-2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1-2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구하면 돼. g-2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려는 얘기죠. 그쵸?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로그 2의 4 더하기 2니까 4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b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 b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6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이 작업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다 대입해가지고 뼈를 써주시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가 25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f-1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나 여기 대입해나? 그럼 대충 k가 어떤 값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인 거야. 그죠? 자, 넘어가서 257번. 257번 가볼까요? 외분점 구하고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을 찾으셔야겠죠.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 보니까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 라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잘라놓고 봤을 때 선생님한테 생각이 들어야 돼. 우리가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구해서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식이 나오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연히 구해서 대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만족시키는 걸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구한 다음에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일단 이 구하기 전에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밑을 통일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연산할 때 여기가 그냥 일반 소수인 형태가 편하니까 얘를 2의 제곱으로 봐주시고 얘를 2의 세제곱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2n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네. 자, 그래서 일단 얘를요, 여기는 이 2는 분모로 빠져나가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b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3이라는 게 분모로 빠져나가니까 3분의 1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고요. 여기는 이 4분의 1이라는 거는 분자로 빠져나가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4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온 다음에 로그 2의 2n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네. 얘는 27이에요. 오우씨. 그래요. 27이에요. 그럼 27이면 여기가 3의 세제곱인 거지, 그치? 그러면 3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 이렇게 튀어나가서 그러니까 3, 3 지워져서 4분의 1의 로그 2의 3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주시면 2대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빼기 형태로 가야죠. 좌표를 구하면 2-1분의 2에다가는 1을 곱하고 1에다가는 a를 곱해서 뺀다 이렇게. 2-1분의 2에다가는 1을 곱하고 그러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3 1에다가는 얘를 곱해서 뺀다 이렇게. 2분의 1의 로그 2의 b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겠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시면 2분의 1로 얘를 묶읍시다.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로그 2의 b분의 3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얘가 y좌표. 그리고 x좌표는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2분의 1 뺍시다. 괜찮죠? 여기는 이 4라는 걸 2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 다음 2-a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2-a 대입하니까 1 더하기 a가 되겠네. 2-a를 대입하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 날려버리시고 b분의 3이라는 애가 자,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지. 이렇게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지. 맞아? 그럼 a 더하기 1이 역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a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3배의 a 더하기 1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b는 3a 더하기 3, 3배의 a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서 이제 주어진 얘를 풀어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봅시다. 자, 주어진 부등식에다가 b 대신에 이 놈을 쏙 대입해버리면 3배의 a 더하기 1 2의 n제곱 곱하기 a 32의 3배의 a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3배 합시다. 그럼 96에 a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의 원소의 합 정수 n의 합이 2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B는 자연수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끄집어냈는데 N이 몇인 것부터 만족하는지를 보기가 당연히 힘들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 A에다가 1하고 2하고 3하고 대입해가지고 천천히 뭐 규칙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규칙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럼 A에다가 1을 대입해보시면 요 놈은 6이 되고요.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1이니까 1 그냥 무시합시다. 여기는 96 곱하기 2를 하니까 대충 192 이런 형태가 되나 보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n은
3부터 4, 5, 6, 7까지 128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 5개를 더해보니까 뭐가 나오죠? 7, 12, 18, 25가 딱 나와버려요. A가 1이면 만족한다라는 거죠. A가 2일 때도 찾아보는 거야. 자, A다가 2를 대입을 쏙 해주시면 2를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 3 곱하기 3, 9 2의 n제곱 곱하기 2 3 대입하니까 96 곱하기 3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n은 2이면 만족 안 하지. 2면 8이니까 n은 3부터 만족하겠네. 맞습니까? 어디까지 만족하는지는 얘만 보면 되지. 그럼 얘가 100. 자, 여기 오른쪽 풀 때는 요거 풀 때 2로 나누세요. 나눠버려요. 그럼 48 곱하기 3을 하니까 144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는 거야? 똑같이 7까지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A가 2인 것도 성립하는 상황인 거예요. A가 점점 커지면 여기에서 분명히 7이라는 애가 안 되든지 3이라는 애가 안 되는 애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 전까지 찾아주는 거야. A다가 숫자 대입해 나오면. 이해됩니까? 한 2개, 3개만 아마 더하면 답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문제도 한번 마무리합시다. 네 문제 나오네. 쉬었다 합시다. 문제 법으로 지우셔야 돼. 다음 문제가 네, 270번 해볼까요? 270번. 얘들아, 니은 디귿 묶어서 196의 기억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묶어서
196의 기억. 혹시 막힌다면은 196의 기억이 뭔지 가서 한번 보고 다시 오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70번. 자, 일단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위치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증가함수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Y는 X분의 1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려서 교점 표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이 두 개가 바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A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 즉 Q는 로그 A의 P다 라는 거 하나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 이 A라는 점이 Y는 X분의 1 위에 있다라고 해서 Q는
P분의 1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식 두 개가 부여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PQ가 1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식을 양쪽에다가 P를 곱해서 정리해 보면은 PQ는 1이다라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맞다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니은 A가 2일 때, 즉 여기가 일단 2인 상황에 대해서 P가 루트 2보다 크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교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해보면 x1이 루트 2보다 크냐라고 해서 196번의 기억의 형태랑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런 건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푼다고 했지, 가면은? 이런 거? 오케이. 함수값 P. 바로 떠올라요. 자, 그래서 얘는 P가 루트 2보다 크다는 얘기는 루트 2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루트 2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냐. 그럼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루트 2가 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루트 2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y는 x분의 1이라는 애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루트 2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비교해달라라고 읽어달라고 했어.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을 해보면 얘는 루트 2, 로그 2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2, 2분의 1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얘는 루트 2, 루트 2분의 1 이런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윤호야, 루트 2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크니? 루트 2분의 1이 크지? 그 말은 루트 2분의 1이 더 크다는 얘기는 루트 2가 여기 기점으로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놈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니까 y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2는 이쪽 어딘가에 루트 2가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함수값 비교를 통해서 이 니은도 맞다라고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자, 디귿 갑니다. 자, B가 P 더하기 Q, 0일 때 삼각형 AOB의 넓이가 2A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냐를 물어봤는데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뭐 오늘 여기 원점이고요. B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 P 더하기 Q, 0 이렇게 찍혀있다는 얘기죠. B가 이렇게. 자, 그럼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이 식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의 밑변 더하기 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가 2a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당연히 일단 이 식을 먼저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양쪽에 일단 2 알려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좌변 보니까 pq 더하기 q제곱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얘는 이제 a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까지 흘러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기억에서 PQ를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지금 1이라는 상황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1 더하기 Q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도 A분의 A 더하기 1을 왼쪽, 오른쪽 쪽에서 보면 1 더하기 A분의 1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1도 날려. 1도 날려. 그러면 Q제곱이 A분의 1보다 작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어떻게 읽는 거냐면 Q라는 거는 이 교점에 Y좌표인 상황이란 말이야. Q라는 거는. 그래서 얘를 Q제곱이라고 놓기보다는 선생님은 일단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쪽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려서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일 것 같다. 어차피 Q하고 얘는 양수니까. 자, 얘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 디귿이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 이 디귿이 의미하는 거는 Y좌표가 루트 A분의 1보다 작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저 니은에 대한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니은은 X좌표가 루트 2보다 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디귿은 정리해놓고 보니까 Y좌표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니은 디귿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니은 어떻게 했냐면 X에다가 루트 1을 대입해서 Y 함수값을 비교를 했죠. 지금은 루트 A분의 1보다 Q가 작다는 얘기는 루트 A분의 1이 여기에 있는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예요. 루트 A분의 1이 이쪽에 있는지 이걸 체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Q보다 위에 있을 때하고 Q보다 아래 있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이때는 요놈의 X좌표가 이 로그 함수의 X좌표가 이 유리 함수의 X좌표보다 큰 상황인 거고 아래 있을 때는
유리함수 x좌표가 로그함수 x좌표보다 큰 상황이 된다는 거지. x좌표를 비교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y좌표를 비교했고 여기서 x좌표를 비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루트 a분의 1 여기가 지금 a였습니다. 자 요 놈은 y좌표가 루트 a분의 1일 때 y좌표가 q가 루트 a분의 1 거죠. a의 루트 a분의 1 네, 봅시다. 자 그러면 요놈의 지금 y좌표가 루트 a분의 1이니까 x좌표를 구해보시면 루트 a분의 1 얘가 로그 a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x는 a의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가 a의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y좌표가 루트 a분의 1이니까 얘가 루트 a분의 1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오니? 그럼 x는 루트 a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루트 a,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큰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큰지. 그래야지 루트 a분의 1이라는 게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된다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a의 루트 a분의 1이라는 놈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1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얘가 뭐였냐면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이건 그냥 루트 a분의 1이었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a가 1과 4 사이래. 얘가 1과 4 사이야. 그럼 대충 얘가 3이란 얘기야. 3.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 게 맞다라는 거죠. 얘가 루트 4니까. 여기는 1과 4 사이에 어떤 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가 더 큰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은데 식을 열심히 정리해놓고 봤더니 아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어. 근데 얘를 y좌표만 놓고 봤을 때 아 y가 루트 a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루트 a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x좌표를 비교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얘가 270번이었고요. 자 어떻게 하셨으면은 271번 가봅시다. 271번.
어떤 조건을 달아야 교점의 개수가 4개가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원 그렸던 문제랑 비슷한 느낌이야. 원. 그래프 그려놓고 조건을 천천히 찾아주시면 돼요.